안녕하세요. 홀로세움입니다. 새해였던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 순간에 연말이 다가왔네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많이 껴입거나 보일러를 틀 때가 온 거죠. 여유가 된다면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가 아닌 내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구를 세팅한 다음 브리핑을 시작하였답니다. 어떤 순서와 방식대로 시공을 하는지 말이죠. 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재 반입이 힘든 곳하고 사람의 유동성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도 자재 반입만 원활하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번에 사용되는 각관들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도 반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손수 하나하나 옮겨가며 작업을 해야 했는데요. 내부 또한 파손되기 쉬운 유리,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설치할 위치는 3층의 로비 부분이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여 각관을 반입하였는데요. 생각보다 주변에 이목을 많이 끌었답니다. 과연 어떤 구조물을 만들길래 저런 커다란 각관을 들고 가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익스테리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인테리어들은 한 가지 재질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자재로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자재만 사용할 경우 자칫 심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 종류를 섞어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연출을 주니까요. 지붕 쪽으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대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미 사전에 설치된 목재 시설물과 사람이 지나다니는 이유, 통풍 등으로 인해 용접은 불가능하였답니다. 하지만 피스와 볼트, 너트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는 조립식은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다만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소가 공항이기 때문에 항공기로 인한 진동과 충격이 많아 H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필수적으로 타공을 하여 볼트와 너트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피스로 하는 작업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내진성에는 볼트와 너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조명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만큼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략 7m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고소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했습니다. 원래라면 고소 작업대나 사다리를 이용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사용하기에 장소가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스템 비계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시공을 진행하였는데요. 각관이 길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중간중간 비계, H빔 등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작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관은 6m를 기준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1m가 모자르죠? 그러한 부분은 보강 조인트를 이용하여 각관 자체를 연장해 줄 겁니다. 단, 각관을 올바르게 재단해야지 연장할 때 각관이 삐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써줍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H빔과 연결하기 위해 타공을 해주는 위치인데요. 전체적으로 가림바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타공을 할 수 없었으며 마그네틱 드릴을 사용하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가림바를 제거해줘야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H빔에 걸쳐지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표기를 잘못할 경우 엉뚱한 부분을 자를 수도 있으니까요. 기둥을 제외한 모든 각관들은 위쪽에서 조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고리를 걸어 7m 위로 하나하나 올려줬습니다. 각관이 낙하할 경우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나눠 올렸습니다.
기초 작업을 하는 앙카는 연부보다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하여 더욱 튼튼하게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또한 플레이트판도 외부 충격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수 제작을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둥을 설치한 다음 H빔과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과 간섭을 할 경우 각관을 재단한 다음 별도로 H빔에 부착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피스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아닌 마그네틱 드릴로 타공을 하여 하스너를 사용, 볼트와 너트로 결합을 해줬답니다. 전체적으로 각관의 사이즈는 3T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였는데요. 너무 과할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공항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도 부족한 것 아닐까요? H빔과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기둥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각관의 수직을 맞추기 힘들답니다. 심지어 추가적인 연장을 하였기 때문에 더 만만치 않죠. 그렇기에 수직을 잘 확인하면서 위에 추가적인 골조를 설치할 준비를 합니다. 위쪽으로는 50 각관이 올라갈 예정인데 H빔도 어느 정도 높낮이와 깊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위치를 잘 조절하지 않을 경우 각관이 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각관 전체의 피스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일부분만을 고정하여 파이프 자체가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 조립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관을 설치한 다음 바로바로 피스 작업을 하면 좋지만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를 조금씩 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피스 작업을 해놨다면 용접을 한 것과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피스 작업만 한답니다. 내부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불똥이 튀는 작업은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기에 절단 작업까지 모두 금속 절단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각관 또는 볼트, 너트와 같은 낙하물이 떨어질 경우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틈틈이 정리를 하며 작업을 하였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28m 정도의 폭은 5m 가까이 되었습니다. 보통 100 각관을 사용할 때 4m가 넘을 경우 기둥이 없으면 난창거리지만 H빔이 버텨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 없었습니다. 조인트와 각관 길이의 연결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볼트와 너트로 조립을 하여 지속적인 진동과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했답니다. 최근 여러 안전수칙,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용접이 아닌 다른 공법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조립식 구조물이랍니다. 꼭 공항뿐만이 아니더라도 용접이 불가능한 시설 내부 구조물 설치 또는 보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튼튼한 구조물을 떠올릴 때 H빔과 콘크리트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며 각관은 그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각관들도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충분한 힘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적재 공간을 만드는 복층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계단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개인주택의 경우 분체 도장을 하여 가설건 축물처럼 이용하는 곳도 꽤 많죠.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방식으로 설치되는 조립식 구조물 어떠신가요? 정말 만능이지 않나요?
시공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세움이었습니다.